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도에서의 불안을 세퍼레이션 앵사이티, 분리 불안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불안 개념을 설명을 하지만 프로이드가 봤던 불안 개념은 어떠면 본능 이론과 관련시켜서 당초에는 방출되지 않은 리비도가 불안으로 바뀐다는 개념을 가졌었고, 그 뒤에는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개념으로 두 번째 이론에서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감지될 때 그게 위험하다는 신호가 불안이다. 위험하다는 정서.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정서라고 봤던 거죠. 이런 프로이드 이론은 본질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본능을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에도에서의 불안은 분리불안이라는 개념으로 대인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일상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여러 정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신분석 이론 중에 이 대인관계를 가지고 실제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분석 이론을 정신미술을 세운 그런 학파예요. 이게 대인관계 정신분석인데, 이분들은 본능 이론으로 사람들의 동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환경, 자기 주위에 있었던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실제 만난 사람들하고 관계가 첫 번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 중심이에요. 본능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인데, 우선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라고 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최초에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죠. 엄마로부터 분리될 것에 대한 공포, 이게 분리불안이라는. 그래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될 것 같은 상황에서 느꼈던 공포인데, 이런 공포가 어떤 아이들은 초기에 그런 공포가 있었지만 좋은 환경을 만나서 분리불안이 크지 않게 잘 적절하게 조정된 아이가 있겠고, 어떤 아이들은 계속해서 분리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른이 돼서도 이 세퍼레이션 앵사이티가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애도가 시작됐을 때 어떤 분은 애도로 잘 마무리하는데, 어떤 분들은 애도가 쉽지 않고 계속해서 애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로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심한 우울증으로 디프레션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디프레션으로 가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일탈해서 이분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본인이 가장 사랑하던 대상을 잃기 때문에 누구나가 처음에는 굉장히 샤킹한 상황 속에서 보통 일상 삶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 경험 없는 삶이죠. 평상시의 정서하고 전혀 다른 신체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이 격심하게 일어나는 이런 애도 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보통 6주에서 10주 정도 지나면 일상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기간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매여 있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사회 복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울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능 이론으로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보다는 이 저자는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라고 하는 것,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 속에서 과거의 원대상인 어머니로부터 분리될 때 느꼈던 그 공포가 어떠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도 본질적으로는 그 정서가 가장 중요한 정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이 부인을 하고 어떠면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그걸 잊어버리는 기간,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채택하지만 기본적인 정서는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라고, 애도의 가장 중요한 정서로서 분리불안이라는 개념을 이분은 끝까지 고수하고